윌리엄 왕자는 세인트 제임스 궁의 한 개인 방에서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대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하룻밤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의 삼촌인 스펜서 백작이 초대받지 않은 채 궁궐의 비공개 리셉션에 나타나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보석을 두고 카밀라 왕비와 공개적으로 언쟁을 벌인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무슨 말이 오갔는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비교해보면 아무리 철저하게 홍보를 해도 메울 수 없는 왕실 내부의 균열이 드러납니다. 아이난장판의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크라운워치를 구독하셔서 가족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때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자, 스펜서 백작은 저녁 8시 45분 정각의 세인트 제임스 궁전에 개인 후문으로 차를 몰고 도착했습니다. 크리스 보드메어가 모는 검은색 세단, 모든 것이 극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이 행사에 대한 공식 보안 출입증이 없었습니다. 국내 대신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주요 초청자 명단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실 귀족이자 영지와 깊은 역사적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경계 검문소를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비병들이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고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오빠가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의 환영은 궁중 외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칼스 왕세자는 캐어다란 벽난로 옆에 서서 유럽 대사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카밀라 왕비는 고위 인사들과 예술 후원자들 사이를 오가고 있다. 이는 엄격히 비정치적인 문화 보존 행사로 핵심 관계자들이 카메라를 피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저녁이다. 그런데 갑자기 양문이 활짝 열리고 스펜서 백작이 들어오면서 공들여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 이게옷이 일반적인 왕실 가족 갈등과 다른 점은 스펜서 백작이 의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식적인 소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인사줄에 조용히 서 있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결의를 다지며 윤이 나는 마룻바닥을 곧장 걸어가 놀란 수행원들을 무시하고 카밀라 왕비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크리스탈 잔 부딪히는 소리도 멈췄다. 모두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적대적인 가족 간의 대립을 목격하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다. 사실 왕실 본가와 스펜서 가문 사이의 관계는 1997년 이후로 줄곧 지뢰밭과 같았다. 양측은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를 위해 예의 바르고 거리를 두는 공개적인 모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스펜서 백작의 공격적인 등장은 그의 누나의 유산을 둘러싼 감정적인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구체적인 발단이 바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스펜서는 성급하고 계산되지 않은 돌발 행동으로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이전 행동들은 항상 법적 언론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려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카밀라 앞에 서서 장갑 낀 한 손을 들어 그녀의 왼쪽 옷깃을 직접 가리킨 것은 단순히 소란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는 스펜서 재산 관리인들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왜 특정하고 매우 감정적인 가족 사적 역사가 담긴 물건이 국가 공무에서 공개적으로 전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물건은 원래 스펜서 가문의 소장품이었던 독특한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브로치로 1981년 다이아애나 왕세자비의 결혼식 날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브로치는 고 다이아애나 왕세자비의 개인 소장품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그녀의 목의 혈통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여러 중요한 국제 행사에서 착용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개인 소지품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복잡한 사설 신탁 체계를 통해 분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물건이 왕실에 영구적으로 귀속되고 어떤 물건이 그녀의 친족 후손에게만 귀속되는지에 대한 법적 회색지대가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스펜서 백작은 카밀라가 이 브로치를 착용한 것을 보고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여동생의 유산과 가문의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찰스 왕세자가 아내와 전 처남 사이의 갈등에 개입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의 경호원들은 즉시 두 사람을 에워싸고 남해운 하가액들의 시야를 가리고 스마트폰으로 이 격렬한 부부싸움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인간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찰스는 대화를 즉시 위층의 개인 사무실로 옮기라고 요구하지만 스펜서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궁궐이 개인 소유의 가문 재산을 공개 전시하기로 결정했다면 전체 궁정 앞에서 그 결정을 옹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한다. 이러한 공개적인 반항은 어쩌면 그 대립 자체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미스터리를 만들어낸다. 아이 리셉션의 초대 손님 명단은 3주 전에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초대장에는 무단 복제나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디지털 서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펜서 백작이 행사의 정확한 시간, 장소, 복장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은 중앙국무실 내부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했음을 의미합니다. 고위 직원이 스펜서 가문과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은 국왕 비서실장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왕실 보안의 핵심에 심각한 취약점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궁궐 안에 누군가는 이 대립이 일어나기를 바랐거나 최소한 스펜서가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경호팀이 마침내 스펜서 백작을 조용한 출구 복도로 안내했을 때 진정한 감정적 고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그 모든 상황 내내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완전히 얼어붙은 채 어머니의 오빠가 계모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아버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현대 왕실의 의무가 갑작스럽게 충돌하면서 그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베오지나 남은 손님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윌리엄은 발길을 돌려 개인 접견실로 이어지는 옆문을 통해 방을 빠르게 나갔다. 이제 이야기는 가족 간의 대립에서 훨씬 더 개인적인 것으로 전환된다. 두꺼운 마호가니로 된 접견실 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닫히자 아래층 접견실에서 들려오던 불안한 소음이 끊겼다. 윌리엄 왕자는 어두컴컴한 안뜰이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으로 더듬거리며 걸어갔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차갑고 축축한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텅 빈 런던의 밤을 응시했다. 그가 거의 30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갑옷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웨일즈 왕자는 궁궐 안방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홀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 장면은 윌리엄이 1997년 여름 이후 감내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이중적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전 세계 대중에게 그는 왕실의 안정을 상징하는 최고의 인물입니다. 침착하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국정을 처리하는 안정적인 현대적 지도자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 공적 이미지 이면에는 부모님의 파경과 어머니의 비극적인 요절로 깊은 상처를 입은 한 남자가 숨어 있습니다. 다이아애나 왕세자비와 카밀라 왕비가 가해인 보석을 두고 공개적이고 공격적인 대립을 벌이도록 몰아넣은 이 사건은 수십 년간 쌓여온 심리적 상처를 다시금 들춰내며 윌리엄 왕자를 10대 시절 가장 두려웠던 순간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긴장감은 급격히 고조됩니다. 국왕의 수석 비서관이 기밀 브리핑 서류초를 들고 대기실 문 앞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위 계승자가 드물게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에 방해하고 싶지 않아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에서는 행정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고 즉각적인 지시가 필요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사건 관련 모든 소통 기록을 즉시 비공개로 전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궁궐 직원들은 미래의 왕이 이 분쟁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알지 못해 완전히 마비된 듯했습니다. 윌리엄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는 창틀 그림자 속에 서서 왕실의 관료적인 절차에 직면하기 전에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썼다. 그의 갑작스러운 감정적 위축은 왕실 운영의 중심에 거대하고 매우 민감한 미스터리를 불러일으켰다. 윌리엄은 수년간 계모인 카밀라와 엄격한 업무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현대 왕위의 막중한 책임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그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인정해왔다. 그는 왕실의 주요 변화 때마다 일관되게 카밀라를 지지했고 심지어 고 구여왕의 임기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녀가 왕비가 되는 것을 지지하기도 했다. 그런데 왜 삼촌이 그녀와 대면하는 모습을 보고도 여왕을 공개적인 모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서기보다는 극심한 고통에 휩싸여 움츠러든 것일까? 아이시므리적 수수께끼의 해답은 2024년 여름 알토프 하우스에서 열린 비공개 모임에서 윌리엄 왕자가 삼촌인 스펜서 백작과 맺은 비밀 협약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웨일스 왕자는 현 왕실의 공식적인 위계 질서를 항상 존중하겠지만 다이애나의 개인적인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카밀라의 공식 석상에서의 의상에 사용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어머니의 가족에게 조용히 확언했습니다. 그러나 접견실에 들어서서 새어머니가 그 특별한 결혼 브로치를 착용한 모습을 본 윌리엄 왕자는 자신의 참모진의 실수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궁궐 스타일링 팀이 자신보다 먼저 스펜서 가문과 맺은 개인적인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격렬한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일련의 사건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들은 분명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 찰스의 측근이 보안 자물쇠를 풀고 왕의 친필 편지를 직접 전달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국왕 특유의 만년필 필체로 쓰인 메시지에는 남은 외국 고위 인사들이 공식적으로 해산되기 전에 윌리엄 왕자가 즉시 응접실로 돌아와 단합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왕은 경호가 허술해진 것에 대해 극도로 분노하고 있었으며 아들이 카밀라 왕비와 나란히 서서 지켜보는 외교관들에게 왕실이 화난 동료의 무모한 행동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를 바랐다. 윌리엄 왕자는 책상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짧은 메모를 읽었고 처음 밀려온 슬픔이 차가운 보호, 본능의 분노로 바뀌면서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는 접견실로 돌아가기를 단호히 거부하며 에퀴리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 그는 어머니의 기억이 궁궐의 홍보 전략에 이용되는 동안 가족 화합을 위한 쇼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국왕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단호한 거부는 아버지의 직접적인 권위에 대한 전례 없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는 웨일스 왕자의 직책과 국왕의 직책 사이에 위험한 구조적 균열을 일으켜 정부의 장기 계획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궁궐 내부의 뿌리 깊은 반란을 궁궐이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의문은 켄싱턴 궁의 개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팀이 스펜서 백작의 법률 고문 측에서 발신된 암호화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것을 감지하면서 더욱 깊어집니다. 스펜서 가문은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노샘프턴 쇼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궐 측이 이 사건을 사소한 일정 착오로 치부하려 할 경우를 대비해 논란이 된 브로치의 정확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공식 성명을 언론에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침묵 정책이 세계적인 미디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궁궐에 대해 대대로 깊은 원한을 품고 있는
귀족 가문 앞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임을 깨달았습니다. 밤 11시 대기실은 윌리엄이 가장 신뢰하는 개인 고문들을 위한 임시 지휘소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낮은 커피 테이블에 둘러앉아 1997년 왕실 유언 검인 등기부의 원본 목록을 꼼꼼히 검토하며 사파이어 보석의 정확한 법적 지위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완전히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씌오음 충격으로 눈가가 아직 약간 붉어져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이제 사태 수습에만 온전히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이 특정 부동산 분쟁이 공개되면 통제 불가능한 대규모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와 아버지의 위태로운 건강 회복과 딸 샬롯 공주의 미래 상속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길고 지친 저녁의 최종적인 깨달음은 알롭의 습격으로 가족 충성심의 전통적인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다. 윌리엄은 더 이상 사랑하는 아들이자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는 수호자라는 두 가지 역할을 완벽한 조화 속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안일한 가정에 의존할 수 없다. 궁궐 무도회장 한가운데에 사자 그림이 그려져 있고 미래의 왕은 모든 선택이 현대 윈저 가문 내에서 전면적인 내전을 촉발할 가능성을 내포한 분열되고 위험천만한 감정적 상황 속에서 헤쳐나가야 한다. 한편 새벽 2시 정각 클래런스 하우스의 개인 서재에는 긴장된 침묵이 감돈다. 찰스 왕은 피로와 좌절감이 역력한 얼굴로 방을 서성이며 최고 경호 책임자의 직접 브리핑을 듣고 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혼란스러웠던 접견실의 내부 보안 기록이 표시된 보안 태블릿이 놓여 있다. 계모의 왕실 재산 분쟁은 엄청난 행정적 골칫거리였다. 하지만 이번 공공 안전 침해는 제도적 재앙이다. 국왕은 발걸음을 멈추고 책상을 내려다보며 스펜서 백작이 어떻게 자신의 사생활 구역을 침범했는지 즉각적이고 철저한 설명을 요구한다. 국왕은 잔혹하고 복잡한 딜레마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현재 그의 건강 회복에는 절대적인 평정심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의 전처남은 외교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가정 폭력을 자행했다. 칼스 왕세자는 자신의 재임 기간 중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카밀라 왕비를 옹호하려는 본능과 불안정한 감정 상태에 있는 아들 윌리엄 왕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스펜서 가문에 대한 공격적인 법적 보복을 지나치게 강행하면 이미 냉담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윌리엄 왕자와의 관계가 영구적으로 악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치 상황을 둘러싼 의문은 처음에는 보안 시스템 오류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궁궐 의상부서 내부의 기술적 결함으로 바뀌어갑니다. 국왕 비서실장은 이른 아침부터 논란이 된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브로치가 어떻게 여왕의 옷깃에 달리게 되었는지 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사 결과 왕실 스타일링 팀이 2005년에 업데이트된 구식 재고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스펜서 가문과 관련된 특정 결혼 선물의 공개 전시를 제한하는 1996년에 매우 민감한 미공개 법률 문서를 완전히 간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행정적 발견은 치솟는 국왕의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찰스는 실수는 기술적인 문제였지만 그로 인한 여론의 파장은 전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영국 언론은 이미 다이아애나 왕세자비에 대한 역사적 처우에 관한 논평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 갑작스러운 공개적 대립은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평판 관리를 무산시킬 위협이 되고 있다. 추밀원 소속 국왕의 개인 고문들은 어떠한 공개 성명이나 법적 대응도 왕실의 개인 재정 기록과 보석 보관소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재무부가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어하는 시나리오다. 국왕의 다음 행보에 대한 미스터리는 그의 홍보 담당자가 긴급 언론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더욱 깊어지고 있다. 런던의 여러 주요 언론사들은 익명의 제보를 통해
윌리엄스가 무도회장에서 감정적으로 퇴장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미 이 대립 상황에 대한 아침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 찰스는 언론이 이번 사건을 핵심 지도부 내의 고질적인 구조적 불안정의 징후로 포장하도록 내버려둘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즉각적이고 통일된 대응이 필요하지만 그의 아들은 궁궐 내부 전화선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 국왕은 국내 운영 일정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위기를 해결하기로 한다. 그는 정기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왕실 일정 담당자들에게 직접 행정 지시를 내렸다. 다가오는 가을 일정에 중대한 즉각적인 변경을 명령하여 여왕과 찰스 왕세자의 공식 석상 참석 허가 기간을 향후 90일 동안 완전히 분리했다. 이러한 과감한 행정 조치는 윌리엄 왕자가 습격 사건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감정적 거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카밀라 왕비가 또 다른 예상치 못한 가족 갈등에 직면하지 않고 국정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긴급한 일정 변경이 확정되자 찰스 왕세자는 스펜서 가문 변호사들이 제기하는 법적 위협을 수습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스펜서 백작이 브로치를 왕실 소장품에서 즉시 제외하지 않으면 공개 재판에 회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왕은 조용히 자신의 변호사들에게 문제의 유물을 런던의 한 사설 은행이 관리하는 안전한 보관소로 이관하는 임시 포기각서에 서명하도록 승인했다. 이는 왕실의 전반적인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조용한 양보였지만 클래런스 하우스의 내부에서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길고 고된 밤은 왕과 고위 경호원들 간의 조용한 대면으로 마무리되었다. 찰스 왕세자는 앞으로 의전 절차가 어겨질 경우 경호팀을 즉시 재편성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전략적인 타협과 일정 조정을 통해 당면한 위기는 성공적으로 수습했지만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지켜온 국내 평화는 영구적으로 훼손되었다. 궁정의 전통적인 권력 구조는 오랜 가족 간의 원한으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으며 왕은 어떤 왕실 칙령으로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는 무거운 고립감에 휩싸인 채 분열된 가정을 다스려 애쓰고 있다. 그 다음날 아침 9시 정각 스펜서 앤 어소시에이츠에서 보낸 공식 법률 서류 뭉치가 버킹엄 궁전 등기소에 도착했습니다. 서류 뭉치는 국왕의 수석 변호사가 즉시 검토해야 한다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독립적인 헌법 판례에 근거한 포괄적이고 타협 없는 요구 사항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외가 측은 궁전 스타일링 팀의 단순한 구두 사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로 장식된 결혼 브로치를 왕실 소장품 목록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할 것을 72시간이라는 엄격한 시한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최후 통첩에 담긴 강렬한 압력은 전통적인 왕실 권위와 영국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사이에 변화하는 역학관계를 보여줍니다. 수세다의 기올시어 스펜서 가문은 재산과 복장 문제에 있어 군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가문의 갈등은 비공개로 조용히 해결하는 것을 선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스펜서 가문 저택의 법적 수탁자들은 완전히 다른 현대적 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문의 역사적인 유물을 허가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1996년 이혼 합의 당시 체결된 신탁 계약의 명백한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실 법무팀 내 긴장은 변호사들이 스펜서 가문의 요구를 영국 왕실 내 사적 상속에 관한 일련의 역사적 법령과 대조하면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스펜서 백작 측 변호사들은 가문의 유물보호법을 언급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시켰는데 이 법은 혼인관계 변화 시 가문의 오래된 보물이 왕실에 영구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막는 법률입니다. 만약 왕실이 72시간 시한을 무시한다면 스펜서 가문 수탁자들은 즉시
고등법원에 공개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는 왕실의 개인 보석 취득 정책에 대한 전례 없는 사법 심사를 강제할 것입니다. 윌리엄 왕자의 다음 전략적 행보에 대한 미스터리는 켄싱턴 궁에서 개인 법률 고문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해소됩니다. 왕자는 공개 법정에서 어머니 쪽 가문과 싸우는데 자신의 재산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변호사들에게 분쟁 중인 스펜서 유물을 왕실 소장품에서 완전히 영구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자신의 사무실이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별도 독립각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움직임은 궁의 방어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왕의 고문들이 법적 반격 계획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왕위 계승자의 완전한 비협조에 직면한 찰스 왕은 72시간의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그는 공식 행정 명령에 서명하여 브로치의 물리적 및 법적 소유권을 스펜서 재산 관리인에게 즉시 그리고 영구적으로 이관하고 궁궐 앞에서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것을 막습니다. 보세옥은 심야의 안전한 운송 차량을 통해 런던 시내의 중립적인 고보안 은행 시설로 직접 운반되었다. 최후 통첩은 받아들여졌지만 전술적 항복은 왕실 행정지휘부의 최상층부에 부인할 수 없는 영구적인 균열을 남겼다. 공식 왕실 일정의 최종 조정 사항은 금요일 오후까지 궁궐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되어 왕실과 스펜서 가문 사이에 영구적인 구조적 균열을 굳혔다. 새로운 일정에 따르면 왕비와 찰스 왕세자가 함께하는 모든 공식 석상은 가을 일정에서 제외되었다. 궁궐 홍보팀은 더 이상 국제 언론에 완벽한 가족 화합의 이미지를 보여주려 하지 않고 대신 완전한 물리적 분리 정책을 통해 가족 내부의 깊은 분열을 관리하려 한다. 이러한 새로운 권력 역학의 물리적 현실은 윈저 가문의 감정적 지형을 변화시킨다. 카밀라 왕비는 귀족 파벌과의 예상치 못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평소 착용하던 보석 몇 점을 조용히 철수시키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현대적인 보석만 착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측근들은 이 사건을 영구적인 전술적 후퇴로 여깁니다. 왕비라는 높은 공식 지위에도 불구하고 왕실 역사의 특정 부분은 영원히 그녀의 영향력 아래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진정한 해결책은 대중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윈저 그레이트 파크의 조용한 개인 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윌리엄 왕자는 삼촌인 스펜서 백작과 아무런 예고 없이 만나 가문 간의 장기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사적인 합의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궁정 고문이나 홍보 담당자를 동반하지 않고 어머니의 유산에 대한 최종적인 조치를 사적인 가족 문제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이 조용한 회담에서 윌리엄 왕자는 스펜서 백작과 분쟁 중인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결혼 브로치의 장기적인 행방에 대한 구속력 있는 개인적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 유물을 어둡고 깊은 지하 금괴 무기한 보관하는 대신 스펜서 가문의 수탁자들은 그 유물을 샬럿 공주의 미래 개인 상속 재산으로 정식 등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오류산그로는 그 보석이 왕실 중앙 컬렉션을 완전히 거치지 않고 샬럿 공주가 18세가 되는 날 직접 그녀에게 이전되도록 구성되어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직계 후손에게 확실하게 귀속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가문의 외교적 묘수는 왕실의 기업 변호사들이 해내지 못한 것을 정확히 달성했습니다. 스펜서 가문이 역사적 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값비싼 왕실 역사 유물이 값비싼 법정 소송 없이 결국 직계 후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한 것입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독립적인 법적 권한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위험한 가문의 상처를 치유했고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에게 가문의 가장 민감한 위기를
강철 같은 의지와 완벽한 법적 정확성으로 처리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윈저의 긴 산책로에 가을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면서 알롭 가문의 습격 사건을 둘러싼 언론의 폭풍은 마침내 아침 신문 한 면에서 서서히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인트 제임스 궁의 방들은 평소처럼 철저하게 짜여진 고요함으로 돌아갔지만 단 한 주간의 고위험 가정 전쟁으로 궁정의 전통적인 권력 역학은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이제 경계선은 그어졌습니다. 법적 합의는 확고히 등록되었고 미래의 왕은 새롭게 얻은 완전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분열된 가문을 이끌어 나가야 하며 이는 그의 향후 통치 방향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 브로치는 샬럿 공주가 18세가 될 때까지 금괴 보관될 것입니다. 조카와 삼촌 사이에 지켜진 약속의 조용한 상징이자 아무리 많은 궁궐문을 닫더라도 어떤 가족의 상처는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